나만 몰라서 수천만 원 세금으로 날린 사연? 남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평생 모은 돈으로 42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축하 전화가 쏟아지고 당장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서류 한 장 잘못 써서 피 같은 내 돈을 몽땅 뺏기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텅 빈 통장은 과연 국세청의 추적 앞에서 안전할까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온전한 내 자산으로 확실하게 굳히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자산은 무너집니다. 제 의뢰인 김씨가 직접 겪은 피 말리는 경제 실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재개발 입주권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일 오르는 시세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2억 원을 부모님께 급하게 빌렸습니다. 가족끼리 대충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계좌로 들였으니 완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관할 구청의 반응은 싸늘했고 즉각 서류 반려를 통보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위 신고 합계가 매매 계약서와 1원의 오차가 났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국세청은 이를 편법 사전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투기과 열지구의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내지 못하면 통장과 지분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억 원의 차익은커녕 수천만 원의 가산세만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벼랑 끝에 몰린 김씨를 구하기 위해 안심법무사가 개입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엉성하게 작성된 차용증부터 모조리 뜯어고쳤습니다. 세법 제41조 이사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법정 이자율 4.6%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억대 금전 거래를 합법적인 대여로 탈바꿈시켰죠. 단순히 종이에 글씨만 쓴다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공증과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확정 일자를 무조건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계좌로 매월 정확한 날짜에 이체된 금융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부채 증명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이 집요한 압박과 공격을 논리적인 서류로 모두 방어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전액 취소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돈을 빌렸다는 감정적인 변명은 국세청 전산망에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금 융통 절차와 완벽한 서류만이 당신을 지옥에서 구출합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 국세청은 일단 사전증여로 확정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금액 1원이라도 오차가 나면 서류는 휴지통으로 갑니다. 확정일자 없는 어설픈 차용증은 안 쓰니만 못한 위조 서류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 꼼수? 고도화된 전산망이 10년 동안 추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법률 경제 사각지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치명적인 세 가지를 선별했습니다. 첫째, 무이자 차용이 허용된다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4.6%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단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일 때만 예외입니다. 이를 영리하게 역산하면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확정일자가 찍힌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둘째, 갚을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없는 껍데기 차용증입니다. 월급도 없고 소득신고 이력도 없는 대학생이 주택을 취득합니다. 서류에는 부모에게 수억 원을 차용증 쓰고 빌렸다고 당당히 적어냅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를 비웃으며 즉각 타기 세무조사를 보냅니다. 본인의 명확한 소득 증빙이나 예금 잔액 증명서가 없다면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셋째, 가장 위험한 사업자 대출을 빙자한 편법 주택 증여입니다. 최근 규제를 피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주택 구입 잔금이나 가족의 전세 보증금으로 몰래 전용합니다.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대출 약정 위반 행위로 취급되어 즉각 처벌받습니다. 적발되는 즉시 대출금 전액 회수는 물론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이자를 수취하는 부모님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 수익에 대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원천 징수 신고를 해야만 완벽해집니다. 국세청의 고도화된 PCI 분석 시스템은 당신을 무려 10년 동안 추적합니다. 어설픈 눈가림식 대처는 결국 당신의 모든 자산을 앗아갈 것입니다. 냉혹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당첨은 결코 부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재무적 파탄을 맞이합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세무 상담 비용 몇 푼을 아끼려다 수억 원의 지분을 압류당합니다.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십시오. 잠재적 과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의 거대한 자본을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증여세 면제 한도 실시간 모의 계산기가 궁금하신가요? 세무조사를 100% 무력화시키는 실전 차용증 다운로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답답한 여러분을 위해 상세 신청 플로우 차트와 완벽한 서류 묶음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안심이코노미 블로그 링크에 모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서 당신의 소중한 절세 혜택을 모조리 챙겨 가십시오. 치밀한 자본 방어 계획만이 당신의 수억 원 프리미엄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돈이 되는 가장 빠른 경제 정보를 배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구 파워블로거이자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 안심이코노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